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절대 긍정의 법칙에 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오늘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절대 긍정의 법칙. 예. 어떻게 하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면서 바라는 소구 소망을 이룰 것이며 꿈을 이룰 것이며 또 나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할 것이며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절대 긍정의 법칙 강의 들어갑니다. 절대 긍정의 법칙 에는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제가 아웃라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따라하세요. 절대 긍정의 법칙 제1법칙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 예. 그리고 절대 긍정 제2법칙은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 긍정 제3법칙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져라. 절대 긍정 제4법칙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라. 그리고 절대 긍정 제5법칙은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러면 절대 긍정으로 사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절대 긍정으로 사는 것이 예를 들면 집안에서 가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제가 저번 시간에 5대1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아들, 딸이 주눅이 두고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아들, 딸들은 어머니, 엄마, 아빠가 무의식 중에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하고 격려보다는 엄마, 아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꾸지람을 많이 한 거예요. 아들이 자신감을 잃고 그 다음에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포부와 열정을 가지려면 한 번 지적을 하고 한 번 뭐라 하고 한 번 질책을 해줬으면 5번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게 5대1의 법칙이죠. 맞죠? 이것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그러면 절대 긍정의 법칙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수시로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당신이 최고야. 참 고생한다 여보. 힘내라 여보. 이런 말을 해주면 분위기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완전 달라집니다. 즉 따라하세요. 사랑스러운 작은 일격을 가라. 사랑스러운 작은 일격을 가라. 한 대 때려 이 말이 아니고 작은 일격이란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칭찬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맛있는 식사를 해오면 남편 되시는 분은 이야 당신 음식 솜씨를 따라갈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과장을 좀 보태가지고 그래 하고 또 방을 안 치우던 아들 딸이 방을 좀 대충 깨끗하게 치우면 이야 우리 아들 딸 방 청소를 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상대방 중심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발전하고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즉 상대방 중심적인 남편 위주로 아들, 딸 위주로 또는 아내 위주로 맺어진 가정은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행복이 넘치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가정은 집안이 어둡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라. 어머니 내가 장남이니까 내 하는 대로 따르세요. 내가 큰딸이니까 내 뜻대로 따르세요. 이런 집안은 발전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상대방 중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절대 긍정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메아리를 들으려면 산에 가서, 여기도 산이지 않습니까? 가야산 봉우리인데 메아리를 들으려면 야호 먼저 자기 소리를 내어야 메아리가 들려오는 서양 속담의 금언처럼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서 다니면 왜 집안이 밝아지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느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법담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밝은 긍정의 열정의 에너지로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또 웃으면서 밝게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고 상이 밝아지고 하기 때문에 집안 가면, 집안을 비추지 않습니까? 집안을 가면 남편도 밝아지고 아들, 딸도 밝아지고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술술 잘 풀리는 법담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아까 잘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이야기했죠. 남자분들이 특히 우리 거사님 계신데 아내분보다 로또 복권을 많이 삽니다. 맞죠? 네. 예. 인생 역전 하면서 로또 복권을 많이 사는데, 그러면 주말 되면 로또 복권 다 막 끓는다고 텔레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티격태격 안 되는 집안은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여보, 야, 남편이 1등만 되면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막 인생 역전이다. 그럼 옆에 부인이 지나가는 하는 말이, 여보, 이 30억짜리 로또인데 걸리면 내 반 주라, 15억 주라. 그럼 남편이, 내가 니한테 말아주노?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돈 드는 말이 아닌데, 언제 1등 걸릴지도 모르는데. 맞죠? 그러면 잘 되는 집안은 아내가, 여보, 30억짜리 로또 복권인데 걸리면 내 반 주라 하면, 아이고, 여보, 당신 평생 나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수고했는데 30억 걸리면 내 20억 줄게.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칭찬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내가 그날 저녁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즉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한테 있느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냐, 바로 그 차이다. 그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긍정의 법칙에 보면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있는데, 그러면 머피의 법칙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는 거. DJ DOC의 머피의 법칙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는 게 무슨 법칙? 머피의 법칙. 그러면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법담 스님처럼 술술술 잘 풀리는 것이 무슨 법칙? 셀리의 법칙. 그러면 절대 긍정의 법칙은 머피의 법칙입니까? 셀리의 법칙입니까? 그렇죠. 셀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머피의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거사님 회사 가시는데 어떤 날에는 좀 운이 안 좋고 꼬이는 날에는 차를 몰고 가는데 계속 빨간불이에요. 다른 사람은 노란불까지 건너가는데 계속 빨간불이 하루 종일. 그게 머피의 법칙이고, 어떤 날은 가는데 계속 녹색불을 통과해요. 기분 좋죠? 그게 셀리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머피의 법칙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가면 뭐냐? 머피의 법칙,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려요. 그 다음에
동창회 가면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은 결혼했고 성공했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불러가지고 2차, 3차, 4차 가는 게 머피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보험에 들면 절대로 사고 안 나. 그런데 사고 난 사람은 꼭 생명보험에 가입 안 한 사람. 네. 그래야 큰 낭패를 보죠. 그리고 급할 때는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을 때는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머피의 법칙입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긍정의 법칙, 셀리의 법칙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하고 노래방에 갔는데 그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를 때 노래를 부르면 꼭 삑사리 소리가 나요. 예. 그 다음에 빵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한쪽은 잼이 발려있고 떨어지면 꼭 잼 바른 쪽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 못 먹어요. 그것이 머피의 법칙이다. 그러면 절대 긍정의 법칙은 여러분들께 인생을 성공과 행복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절대 긍정의 법칙의 세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절대 긍정 제1법칙.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서 긍정 마인드를 가지려면 이 삼심이 있는데 삼심은 초심, 열심, 뒷심이에요. 성공하고 발전하고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집안이 잘 되고 자기 있는 조직이 잘 되려면 처음에 가졌던 각오와 자신감을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잃지 않는 초심. 의상조사 법성계에 따라하세요. 초발심시 변정각. 의상조사 법성에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초심, 처음 먹었던 마음이 정각, 깨달음을 이룬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깨달음을 이루고 성부를 이루고 정각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심 설명했죠. 그 다음에 끈기 있게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이 바로 열심.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여 성과를 최대화하는 능력을 갖추는 뒷심. 부사말로 하면 깡다구. 예. 어떤 분이 그러죠. 법담 스님은 뒷심이 있다 이러잖아요. 예. 저는 초심, 열심, 뒷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 긍정 제1법칙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나 어떤 거사님들 보면 직장을 자주 바꿔요. 직장을 자주 바꾸는데 제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나무를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쉽게 시들어 죽어요. 선생님 맞죠? 네. 직장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 직장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직장에서도 부정적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새는 법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긍정 따라서요. 절대 긍정 제2법칙. 절대 긍정 제2법칙.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라. 크게 따라하세요.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준비하라. 성불과 또 꿈을 이루고 또 행복을 이루고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 정신이. 집에서든 예를 들어 딸들이 있으면 아이고 빨리 엄마가 하는 일인데 내버려두고 이러면 그지만 발전이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또 주인을 가지고 청소도 해놓고 밥도 해놓고 또 남편도 또 더 큰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아들, 딸은 아들, 딸대로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정이든 회사이든 단체든 조직이든 이 회사는 내 회사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애착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긍정 제2법칙 자신감을 준비하고 정진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원을 작게 세우라 했어요? 크게 세우라 했어요? 원을 크게 세우라 했죠. 원을 크게 세우고 또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도 조금 어렵게 세워야 원을 크게 세우고 목표를 어렵게 세워야 그것을 정진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참된 성취감과 행복감과 또 주인의식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긍정 제3법칙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져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즐기듯이 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 하는 일에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즐기듯이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있고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집안에서든 조직에서든 가정에서든 단체에서든 성공하고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법담 스님은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못 믿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문득 부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즉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가르침을 토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등불을 찾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등불을 토대로 자기 자신의 자성불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내가 24시간 365일간 착하고 선한 마음을 내고 하면 우리 누구나 부처님의 자질이 될 수가 있고 개유불성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다. 맞죠? 네. 자, 절대긍정 제4법칙 철저한 자기관리. 나를 사랑하는 자.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확한 계획과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명확한 비전과 원을 가질 때 열정을 얻었습니다. 법담스님이 명확한 계획과 큰 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니까 이래 뜨거운 열정을 얻지 않습니까? 맞죠? 네. 마지막으로 절대긍정 제5법칙 성공하고 행복하고 발전하고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즉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 말입니다.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긍정 제5법칙에서는 여러분들이 농사의 근면성보다는 농사의 법칙을 지금 알아야 돼요. 농사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의 법칙이 뭐냐? 농사의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심은 대로 거둔다. 속담에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수박 심은 데 호박 심은 데 그렇죠. 예. 그래서 땅콩을 심은 곳에는 땅콩이 나오고 그러면 긍정의 씨앗을 뿌려야만 긍정의 결과를 얻는
농사의 법칙을 배운다 말입니다. 긍정의 씨앗을 뿌려야 긍정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맨날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틱틱거리고 불평불만 하는데 부정의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긍정의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맞죠? 네. 두 번째,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즉, 열매는 뿌린 씨앗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많은 열매가 열리고 거두는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긍정의 씨앗을 뿌리놓으면 수십 배, 수백 배의 긍정의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것이고, 중요합니다. 바꾸어서 부정의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부정과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이것이 수십 배, 수백 배 자라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정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긍정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긍정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예? 긍정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대답 잘하네요. 말 한마디라도 칭찬과 격려와 축복과 행복과 감사의 말을, 농담이라도 감사와 축복과 기쁨과 충만의 말씀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식을 뭐라 하더라도 니는 누구 닮아서 이리 됐노? 니 애비 닮아서 그렇나? 니 애비 닮아서 그렇나? 니도 나중에 나이 들어가 내 꼬라지 한번 대봐라. 이런 부정의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자식들이 그래 돼요. 화가 나더라도 에라이 축복받을 놈아, 에라이 대성할 놈아,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농사의 법칙. 세 번째,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 오랜 시간 후에 거둔다. 따라하세요.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 오랜 후에 거둔다. 많은 분들이 씨앗을 뿌리고 빨리 수확하기를 바래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님이 감사의 씨앗을 뿌리세요. 행복의 씨앗을 뿌리세요. 감사의 말을 하루에 100번 이상 하세요. 축복과 행복합니다의 말을 100번 이상 하세요. 이러니까 한 두 달 있다가 그 보살님 내한테 쫄래쫄래 스님이 아무리 감사합니다, 아무리 행복합니다 해도 감사할 일도 안 생기고 행복할 일도 안 생기고 남편 하는 일은 더 꼬이고 자식들 꼬라지는 배기가 싫고 어찌된 일입니까? 이래 묻던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치가 맛있게 잘 익으려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마늘이 장아찌가 되려면 익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 맞죠? 네. 씨앗을 심은 다음에 오랜 시간 후에 거두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는데 봄에서 가을까지 기다리려면 약 8개월에서 10개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려면 그 익는 과정이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일본 동경올림픽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 일본에서 동경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운동선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일본 동경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일본으로 와야 또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이후로 급속한 발전이, 경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큰 경기장을 짓는데, 일본에는 이제 돔 경기장을 짓는데, 한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돔 경기장을 짓는데, 거기에는 건축하는 분들, 그 다음 미장하시는 분들, 또 레미콘 붓는 분들, 또 목수,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또 철골, 철근하시는 분들, 크레인,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목수는 열심히 못질하고 대패질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도마뱀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럼 목수는 아무 의식 없이 계속 못질하는 겁니다. 근데 도마뱀 등에 그 못이 그대로 관통한 겁니다. 그럼 도마뱀이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가지요. 도마뱀은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어떤 천적이 나타났을 때 꼬랑지 탁 끊고 안에 입물하면서 도망가면 시간 지나면 꼬리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긴 파충류입니다. 그런데 척추를 그냥 사람으로 치면 등 척추에 전봇대가 꼽힌 결과예요. 맞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연찮게 그 경기장을 짓는 과정을 그 기자가 이제 인터뷰하러 가고 취재하러 갔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도마뱀 등에 왕대못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되면 죽겠지 싶어서 한 3일 가니까 그대로 살아있고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미물이니까 신경 안 쓰고 또 한 일주일 있다 취재하러 갔는데 취재하러 가면서 무심코 보니까 또 살아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사람으로 치면 등에 전봇대가 박혀있는 꼴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있지 싶어서 일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세밀하지 않습니까? 관찰 카메라를 딱 갖다 놨어요. 관찰 카메라를 갖다 놔니까 낮에는 이 못이 박힌 도마뱀 혼자 있다가 밤에 새벽 때니까 웬 친구 도마뱀이 나타나가지고 혀로 물을 전해주고 그리고 혀로 도마뱀 파충류는 파리 같은 잡아 먹잖아요. 파리 같은 거 먹이를 전해주는 거예요. 먹이를.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뱀이 한 달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야, 이거 토픽감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게 TV를 매스컴을 타고 전 일본에 중계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의 전 이목이 그 도마뱀 등에 박힌 못, 도마뱀이 쉽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게 사람들이 만나면 이슈거리로 화제거리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파충류학자가 해석을 해가지고 또 일본의 TV에 매스컴에 중계방송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도마뱀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싶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최고 가는 권위 있는 유명한 의사들을 5명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도마뱀 등에 있는 못을 탁 빼서 5시간의 수술 끝에 그 도마뱀을 인공관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척추를 재생해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뱀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못하는 미물, 말 못하는 짐승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외국 나라에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이고 이런데 내전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 젊은 의사들이 가가지고 그 외국 사람에게 파키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씨앗을 줬어요. 그런데 확률상으로 그 나무의 씨앗, 열매의 씨앗을 받은 사람은 98%가 생존을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게 뭐냐? 그 나무에 열매의 씨앗을 심으면서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희망의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보화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해원큰 선생님 모시고 부산교도소 재소자 교화 법회를 하고 했는데 그 재소자들을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를 하는 그 일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 중에 부산교도소에 법당이 있는데 그 법당에서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재수자가 있었어요.
징역을 한 10년 받았는데, 그 10년 동안 해원큰 스님, 법담 스님, 우리 또 신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빵도 넣어드리고, 좋은 말씀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렸어요. 그 제수자가 이제 10년에 출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갱생의 길을, 새로운 삶을 가려고 하는데, 정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정과 오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끝에, 그, 친구 2명이, 야, 친구야, 저 조방 앞에 제일 큰 보석 가게, 그 보석만 해도 한 10억치 된다. 근데 내일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입수해야 돼. 내일 저 사람이 초상이 나가지고 아내 데리고 딸 데리고 가게를 비운다. 저 사람이 가게가 집인데 가게를 비운다. 우리는 편안하게 CC 카메라선 끊고 들어가서 포대에 돈하고 자르만 한 10억치 담아오면 우리 인생 바뀐다. 그러니까 보각사와 인연 맺은 그 자매가 나는 손 씻어도 안 한다. 한 번만 하고 우리 딱 새 삶을 살자. 깨끗하게 우리 착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CC카메라 녹화되면 안 되잖아요. CC카메라 선 다 끊고 16개 채널 다 끊고 태연하게 들어갔어요. 새벽 2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루에다가 금고도 따고 금고 기술자 친구도 데리고 들어 금고도 따고 해가지고 돈도 담고 금은 보석도 담고 이래가지고 랄랄라 가는 순간 새벽에 볼일 보러 나온 그 보석가게의 주인 즉 남편 가장 되시는 분한테 들킨 거예요. 당신 누구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놀래고 두려웠지만은 그 보석가게 주인은 더 놀란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잠시 후에 부인도 잠에서 일어나고 21살짜리 딸도 잠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스타킹을 안 쓰고 복면을 안 쓰고 들어간 겁니다. 자신들의 얼굴을 다 본 거예요. 단순 절도가 살인사건을 저지를 수 있는 위기까지 놓인 겁니다. 강도 3명이 의논한 겁니다. 야, 이거 우리 얼굴을 봤기 때문에 몽타주 그러면 요새는 몽타주가 증명사진 비슷하게 나온다. 우리 눈 딱 감고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보석가게 주인과 아내와 21살 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야, 마저 돈 담아라. 이래가지고 금고에 돈을 마저 담고 있는데 금고 위에 보각사 화엄신장 달력 사진이 그 강도 3명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우리 보각사 화엄신장님 이 달력 사진을 지금은 법담스님 법문을 넣어가지고 만들지만은 15년 동안 보각사 달력에 넣었거든요. 그 달력이 부산교도소 법당에도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재소자가 부산교도소 재소자가 죽기 전에 물은 거예요. 너 보각사 절에 다니나? 물으니까 그 남자 거사가 순간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내 보각사 신도회장입니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럼 이 해원 큰 스님하고 법담 스님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봅니다. 같이 기도하고 정말 좋으신 스님들입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각사를 모르고 해원 큰 스님 법담 스님 모르는 두 강도는 야 시끄럽다 같이 죽여버리자 이러는데 보각사를 알고 해원 큰 스님 법담 스님을 안 그 강도 재수하는 양심에 엄청난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 3명이서 옥신각신 야 없애버리자. 아니다. 하자. 없애버리자. 돈 들고 그냥 없애버리고 하자. 2명 그러고 아니다. 법담 스님께서 해원 큰 스님께서 우리 저 부산교도소에 오셔가지고 보각사 화엄신장 사진 걸어놓고 우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어. 응? 기도해 주셨어. 야, 임마 우리 없었던 일 하자 하면서 설득해가지고 달래가지고 우리 갈 테니까 돈 다 놔두고 보석 다 놔두고 갈 테니까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니까 보석 가게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무서웠던지 1,000만 원을 이거라도 갖고 가 있어. 이거라도
이거라도 우리 안 죽인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 10억치 되는 물건과 돈을 놔둔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갖고 시끄럽다. 그거로 좋은 일에 써라. 법담스님의 해운교수님 모시고 부산교도소 재수사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보시하고 좋은 일에 써라 하면서 나와가지고 날이 밝자마자 아침 6시에 웬 남자가 다급한 목소리 전화 온 거예요. 우리 보학사 조방 앞에 큰 보석가게라는 신도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학사 부처님 덕분에, 보학사 해원교수님 덕분에, 법담스님 덕분에, 화엄스님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아무 탈 없이 목숨을 건지고 강도들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그때보다 더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해서 훌륭한 불자가 돼서 지금도 주말이면 가족과 아내와 딸과 이렇게 와서 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힘을 가지고 백 중에 최고의 백은 무슨 백? 부처님 백이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법담스님 강의 여기서 마치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가야동에서 온 전효정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스님, 정멸보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스님 알려주십시오. 네. 정멸보궁이 뭐냐? 예, 정멸보궁. 부처님의 정멸보궁이라 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법당을 정멸보궁이라 합니다. 그러면 정멸보궁의 법당에는 즉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법당에는 부처님이 안 계십니다. 불상이 안 계십니다. 왜? 부처님의 진신사리 그 자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 5대 정멸보궁이 있는데 5대 정멸보궁이 뭐냐면은 이건 적으세요. 양산 통도사의 금강계단. BTN TV 보니까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스님이 법문하시는데 뒤에 부처님 안 계시지요? 방석만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5대 정멸보궁,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 그 다음에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태백산 정암사, 그리고 사자산 법풍사, 그리고 오대산 중대, 이 5곳을 5대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법당을 정멸보궁이라고 5대 정멸보궁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각사도 부처님의 진신사리 중에서 부처님의 정골사리가 저 사리탑에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매주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열정적인 강의로 공개 녹화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